네, 이번 시간에는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학습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 매매주 전표 입력을 하면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이 부가세 신고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조회를 하면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을 수행하는데 다음 질문 답하시오. 이렇게 부가가치세 조회, 특히 조회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날짜, 요 기간, 시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2기 예정은 언제죠? 7월부터 9월이죠.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학습한다 그러면 부가세 1기는 언제입니까?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인데 1기에서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가 1기 예정이고요. 4월부터 6월까지가 뭡니까? 1기 확정이죠. 2기는 어떻게 해요?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7월부터 9월까지는 2기 예정이고 10월부터 12월이 2기 확정이죠. 요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바로 이제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고가액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된 게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왜 이걸 보시는가 하면 이 계산서를 어떻게 해요? 좀 매수 총 몇 장이 발행됐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한다? 합계표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세금이니까요. 밑에 있는 거는 뭐다? 세금 빠졌는 게 계산서입니다. 문제는 뭐다? 여기 세금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거 누르는 겁니다. 누르셔가지고 날짜가 언제라 그랬죠? 7월부터 9월까지라 그랬죠?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매출세금 계산서하고요. 매입세금서가 다 나타나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자가 있고요. 밑에 전자외가 되어 있죠. 아까 전에 하시다 보면 뭐가 있었는가 하면 매입했을 때 하나가 그냥 계산서가 하나 있었잖아요. 수기요. 그래서 여기 요겁니다. 요게 돼 있는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어요?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랬잖아요. 매출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는 총 매수는 몇 매입니까? 매수는 총 5매네요. 총 5매고 금액은 총 얼마가 돼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게 한 게 있습니다. 공고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건 공고가액하고요. 여기 공고가액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돼 있죠? 전체 어떻게 돼요? 합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구분줄 줄 아셔야 돼요. 공고가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1억 1천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총 답에 대했으면 총 매수는 5매고 공고가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죠? 1억 1천만 원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이게 매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매입 계산서 볼까요? 매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에 매입 거래처수는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체는 5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5매 중에서 전자는 얼마예요? 총 4매잖아요. 한 매는 전자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매입 거래처수는 어떻게 돼요? 거래처수를 했죠. 거래처는 뭐가 돼요? 총 4군데가 되겠네요. 4군데. 맞죠? 전자외가 하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매입 전자 세금 계산 매입 거래처수는 몇 군데다? 4군데다. 매수는 총 4매수고 금액은 얼마다? 요 금액이 되겠죠. 여기서 묻는 말에는 총 4개 되어 있습니다. 수행 3번입니다. 수행 3 발급받은 매입 전자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가액인데요. 여기서 보실 거는 뭐예요? 보세요. 전자 계산서입니다. 세금말이 없어요. 그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세금 계산서는 뭐다? 전자 세금 계산서, 세금이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행3 같이 전자 계산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뭐다? 계산서 합계표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건 부가세 빠져 있는 면세라 이 말입니다. 면세니까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서 봐줘야 되겠죠. 날짜는 언제예요? 7월부터 9월까지 그랬죠. 예정. 여기서 보시면 언제 돼 있어요? 매입 매출이 한 건씩 다 잡혀져 있는데 묻는 질문에서는 매입 전자 계산서니까 매입이죠. 요 전자 보입니까? 한 건이고요. 총 매수는 한 매수고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30만 원이 되겠죠. 요게 이제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액이 있는 거나 세금이냐 안 그러면 없는 그냥 면세 계산서냐 요걸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다. 수행 4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다? 신용카드 매출 점표에 발행된 매출 거래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신용카드 매출 점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요거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날짜까지 7월부터 어떻게 9월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화면에 이제 뭐가 돼요? 줘야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 보세요. 블록이라고 된 게 보이죠? 뭐라고 있습니까? 블록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일반 전표 및 매매 전표에서 대략 읽으시고 물어보잖아요. 읽어준다 그러죠. 얘 누르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신용카드로 했는 것들 나오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매출 전표 어떻게 해요? 발행되는 현황이 나옵니까? 나오죠. 얼마 있었어요? 16만 5천 한 건 나와 있었거든요. 나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답은 얼마가 되는 거죠? 신용카드 16만 5천 원 잡혀주셨습니다. 카과에 있는 거 내용 아까 나왔던 내용이 있었죠? 그 부분입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아까 매입 전표 입력하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을 때 매출에서 여러분들이 매출 전표 나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카과가 몇 번이었죠? 카과가 그 8번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7월이었겠네요. 7월 달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8월이었네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카과가 있었죠? 카과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보시면 16만 5천 원 잡혀져 있어 안 잡혀져 있죠? 요겁니다. 요 내용이 뭐가 있었다? 여기 나와 있는 잡혀져 요 금액입니다. 과세 매출분이죠? 매출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신용카드 매출점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번엔 뭘 묻는 말이죠? 매입거래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신용카드 뭐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이라고 된 게 보이죠? 수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았는 거잖아요. 발행은 내가 어떻게 해요? 발행은 내가 발행했던 뭐예요? 공급자가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하는 사람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수령은 뭐죠? 내가 사왔다는 것이죠. 그럼 매입자가 되는 거고. 아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묻는 말이 매입에 관련된 거래니까 뭘 봐준다?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를 보는 것이에요. 7월부터 언제까지요? 9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한 건 돼 있네요. 아까 화가 있는 거 뭐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돼 있는데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공급가액 60만원, 세액 6만원이거든요. 뭘 봐주셔야 돼요? 질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가액을 묻는 말이에요? 매입세액을 묻는 말이에요? 매입세액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때? 이걸 확인 안 하시고 그냥 60만 원씩 분들 계시는 거 틀리는 거예요. 보다 세액은 얼마다? 6만 원이죠. 다 몇 번입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6만 원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말이 세액인지 공급가액인지 합계액인지로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볼게요. 수액 6번입니다. 수액 6번은 무엇이냐? 세금 계산 수취한 매입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무엇이냐고 써있죠. 매입세 불공제네요. 눌렀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어때까지 9월까지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두 건 나와 있네요. 소형 승용차에 대해 관련된 거 세액 얼마 돼 있죠? 접대비 관련한 거 세액 나와 있죠. 질문은 무엇입니까? 매입세액입니까? 공급가액입니까? 세액이잖아요. 금액은 얼마가 되죠? 253만 5천 원 나와 있죠.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부가세세 부속 서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어야 되실 거고요.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합계표 봐주시는 거고요. 면세는 어떻게 해요? 이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17번 어떻게 해요? 카과죠. 카드를 내가 발행, 매출에 관련된 공급했는 카과 17번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에서 보는 것이고요. 57번 뭐합니까? 내가 매입에 대한 카드잖아요. 카과. 57번 어떻게 매입에 관련된 거니까 뭐합니까? 수령금의 합계표에서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다? 불공제 관련된 것이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뭐 보시는가 하면 부가세세 부속 서류에 대해서 학습이 됐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제 작성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번 급수에서는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 부속서를 작성하기보다는요, 현재 입력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는 부가가치 신고서를 조회해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에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 매출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 나와 있고요.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그리고 10번부터는 뭐가 되는 거, 여기 보시면 10번부터는 뭐가 되죠?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 관련된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 발급분돼 있는데 총 합이 어떻게 돼 있어? 밑에 합계돼 있고 세액이 나와 있죠. 요걸 우리가 뭐다? 우리 부가세 예수금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요 금액입니다. 같죠. 반면에 매입세액은 무엇인가? 우리 환급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매입세액이 전체는 얼마 돼 있는가 하면 뭐 530만원 하고 고정자산에서 얼마가 돼 있죠? 이 800만원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뭐다? 250만원 불공인 거예요. 공급받지 못한 세액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빼버리니까 얼마 남습니까? 548만 남잖아요. 이게 뭐가 되죠? 세공제 받는 거죠. 이 부가세 우리 신고 납부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매출세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차액이 얼마입니까? 요 553만 5천 원, 요 금액이 뭐죠? 내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 금액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걸 뭐라 합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언제요? 9월 30일이죠. 9월 30일자 기준으로 이게 뭐가 돼요? 납부는 7월 25일 할 거니까, 10월 25일이 되겠죠. 9월 30일 거를 언제 합니까? 9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납부를 할 거니까 이 9월 30일자 기준은 게 뭐가 됩니까?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기할 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요 금액은 뭐가 되죠?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그렇게 놔둬놓고 10월 25일 날 뭐 합니까?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게 하고 차변에 뭐 합니까? 이 미지급 세금을 어떻게 해요? 상계 처리해 주겠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세금 발급분도 딱 선택하시면요. 옆에 보세요. 역추적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 과세 여기 총 5건인데 다 과세다라고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세부 내역이 다 보이네요. 날짜 7월 10일 날, 7월 15일 날, 8월 10일 날 이렇게 해놓은 총 5군데가 뭐다 했는 곳이 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분이라 이 말이네요. 반면에 신용카드도 한 건이 있었네요. 한 건이 있네요. 신용카드 얼마입니까? 금액 자체가 이제 과세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오상시계한테는 뭐가 되어 있어요? 요 금액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다? 별도로 과세분이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다? 내용 나와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요. 매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똑같이 매입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면 매입 어떻게 일반 매입이 있고 불공 매입이 있는데 뭐 과세 내역은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뭐다 과세이고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뭐죠? 이거는 불공에 대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셨을 때 분명 밑에는 두 개 돼 있잖아요. 불공이요. 환태자 펜시도 어떻게 불공이고 두 개 불공인데 왜 차이가 있느냐? 이거 한 개는 뭐다? 고정자산이에요. 매입은요, 이 고정자산이 있죠. 유형자산, 우리 고정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비품, 차량 운반고, 아까 두 가지를 했었는데, 이렇게, 고정자산에 있는 거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매입해 있는 거하고는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자산 요게 되어 있는 거 뭐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컴퓨터 구매했잖아요. 비품, 그것도 뭐 고정자산 한 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는 뭐 그랜저 차 아까 구매했었잖아요. 불공되어 있는 거. 이 두 건에 합해가지고 뭐가 돼 있죠? 고정자산이 두 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 여기 일반 거래는 아까 말한 같이 전체적인 건 어떻게 해요? 두 건이 한 건은 불공이잖아요. 이게 뭐죠? 아까 펜시 요 액자 요거죠.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이렇게 눌러 선택하셔가지고 역추적되어 있는 거를 볼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가 또 나와 있어요? 그 밖에 공제세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뭐다? 여기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신용카드죠. 그래서 여기 선택하니까 옆에 뭐가 돼 있습니까? 전체 합계가 60만원인데 그게 뭐다? 신용카드였다.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하니까 뭐가 되죠? 카드사 나와 있죠. 효능 코멘트에 마우스 60만원 카드로 구매했는 거 있잖아요. 우리 57번 카과 요 관련된 게 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그 밖에 매입세 공제인데 세금 계산서 아니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걸 다 합해서 이만큼 매입세액인데 이 중에서 아까 공제받지 못했는 거, 뭐 접대비 관련된 거 나와 있죠. 뭐 접대비 관련된 거, 황태자 패션, 황태자 펜시인가요? 그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금액하고 써 있죠. 접대비. 요거 그리고 비용업용 차량 요거 금액 어디에 있어요?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놓고 나서 밑에는 또 뭐가 있는가요? 보니까 신용카드 뭐 쭉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세액 것은 뭐가 됩니까? 실제로 납부 세액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553만 5천원이 뭐다?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다. 그래서 요걸 아까 말씀드렸죠.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서 9월 30일자 분기를 해주시고요. 10월 25일날 이걸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조회를 볼 줄 아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 1번 제2기 부가세 신고 작성을 수행 답하시오.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 그랬잖아요. 보세요. 과세 표준이라는 글자 보이죠? 그럼 과세 표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과세 표준 얼마에 돼 있어요?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얼마죠? 과세 표준은 나와 있는 게 1억 1,015만원 돼 있습니까? 이게 뭐가 돼? 여기서 말할 때 이제 과세 표준이 되겠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죠. 부가가치세에 대한 뭐다? 매출세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쭉 나와 있는 거 금액 여기 얼마 돼 있어요? 1,115,000원. 이게 뭐가 됩니까?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세액이죠. 뭐가 됩니까? 9의 가가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잖아요. 공제 가능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공제는 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 빼고 요게 뭡니까? 548만원.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공제 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매입세액 뭐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17에 나가 요게 뭐가 됩니까? 세 공제 받는 거겠죠. 요 금액.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번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냐? 내가 뭐 할 겁니까?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 얼마 납부할 거죠? 여기 나와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납부액은 얼마가 돼 있습니까? 55350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요 금액 있죠? 요 금액 있잖아요. 차감세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 차감세 해가지고 여기 4번에 금액 얼마다? 553만 5천원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에 뭐가 되어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여기 써있죠. 공제받지 못할 세액 16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세액이라 그랬습니다. 금액이 아닙니다. 세액 얼마다? 253만 5천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세액 얼마다? 여기 253만 5천원 써주시는 거고요. 6번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 계산서의 매입세액 얼마인가? 고정자산 요거잖아요. 여기서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매입세액이라 그랬죠. 얼마죠? 262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조회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다? 수행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수행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신고서를 참고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죠. 그럼 뭘 해줘야 됩니까?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요 금액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이미 미지급 세금입니다. 이거 분기해 주는 겁니다. 날짜 9월 30일자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계를 할 겁니다. 전표 입력을 할 건데요. 전표 입력을 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아니에요.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거는 세액에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할 거는 어떻게 해요? 신고서에 있는 거를 어떻게 되죠? 장부상 입력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날짜는 언제 처음에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차변에 뭘 해줘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일까요? 대금을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왠가 하면 생각하실 때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예수금 부채잖아. 그럼 대변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요. 지금을 할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걸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8월 달에 한번 볼게요. 이게 예수금이었잖아요. 하나하나 보세요. 예수금. 예수금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 대변에 있었어요. 반면에 부가세 대급금은 어디 있는가? 부가세 대급금 어디 있어요? 차변에 있었어요.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뭐 할 겁니까? 지금 뭘 한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면서 할 때 분계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거를 차감시켜 줄 거예요. 상계 처리해 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합니까? 차변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부가세라고 다 치면 다 나올 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금이라 해놓고요. 현재 하나하나 뭐합니까? 대변에 작성되어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을 해서 전체를 어떻게 작성해줘야 되겠죠. 복사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합니까? 대변은 뭐하죠? 부가세 뭘 해줘야 되죠? 대급금이 되겠죠. 금액 얼마입니까? 복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다시 가서 선택했어요. 복사해 주세요. 그럼 복사됩니다. 해줬죠. 그러면 차익이 얼마 생깁니까? 535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그럼 대변은 뭐가 되는 거죠? 미지급 세금이에요. 중요한 한 게 있죠. 이 미지급 세금을 어디에 내야 돼요?
문제 나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익이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정리 붕괴하고 당 거래처 코드를 뭐라고 했어요? 용산 세무서를 반드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용산 쳐보세요. 없습니까? 그럼 세무 안 나와 있네. 그럼 어떻게 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처 코드 용산 세무 등록한 후 처리하라고 그랬네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또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요. 여기 뭐 써줘야 돼요? 4002에다가 뭐 써줘야 될까요? 용산 세무서 등록해 놓고요. 나머지는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면 상관없습니다.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여기 가셔서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용산 치면 등록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쳐줘야 되죠? 금액 5535 입력하면 끝났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수행 9월 30일자에 뭐 한다? 분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부가세 예수금 뭐죠? 하나하나 내가 매출 발생했을 때마다 생겼던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에 넣어서 없애는 거고요. 내가 매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가세 대금 차변이 있었잖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상대편한테 받았던 예수금이 환급 받는 것보다 크니까 어떻게 해요? 차액만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기준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납부 아직 안 했으니까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잡아 놓으시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분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10월 25일 날 분기해야 되겠죠. 납부해야 될 거니까요. 신한은행 보통 예제 이체할 거니까 차변은 뭐 합니까? 아까 했던 뭘 써줘야 돼요?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아까 얼마였어요? 금액? 잡혀져 있었나요? 금액 얼마 잡혀 있었죠? 금액이 아까 전에 어디에 두고 써야 돼요? 세무서. 어디서 용산 세무서 얼마 됩니까? 553만 5천원 입력해 주고요. 대변은 뭐 하죠? 보통예금 어디에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5535 나갔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제 조회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전표에서 분기 처리하는 것까지 학습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작성하시면 될 겁니다.